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거취 문제가 논란입니다.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 돈으로 다녀온 해외 출장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관행으로 봐야 될까요? 뇌물죄로 봐야 될까요? 국회 정무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견해 들어보겠습니다. 또 주식 배당 사고를 낸 삼성증권 문제도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네, 지금 외유성 출장이다, 땡처리 출장이다, 야당들 비판이 거셉니다. 이런 상황 어떻게 보세요? 본인이 관이라고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야당이 너무 지나치게 그 정치 공세로만 가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점은 개선을 하고 비판받아야 될 부분은 비판받아 마땅하겠습니다만 네. 지금 이게 서울시장 후보들이 나서서 1인 시위하고 대통령 사과 요구하고 하면서 그렇습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가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야당이야 지금 거의 꽃놀이패 줬다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 같은데 네. 금융개혁이라고 한 부분을 좀 일단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야당이 집권했을 때든 혹은 저희가 집권을 했을 때든 이른바 모피아라고 하는 금융 관료들이 계속해서 대한민국의 금융과 경제 분야에서 쌓아온 여러 적폐들이 많아요. 예. 근데 인적 쇄신도 되지 않고 관행도 달라지지 않고 잘못됐던 부분에 대한 시정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론스타 사태가 그렇고요. 네. 또 최근에 제가 제기해서 문제가 지적되고 있었던 이건희 삼성 회장의 차명 계좌 문제, 그에 대한 금융실명법 적용을 하지 않았던 관료들이 여전히 지금도 그 관료직에 앉아 있으니까, 네. 아마 개혁적인 인사가 들어가니까 여러 면에서 이 반발 조짐이 보이기는 하는데요. 이 논란이 그 반발 조짐과 개혁에 대한 저항과 이렇게 맞물려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갈라주는 노력도 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김 원장이 해임을 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청와대가 임명권을 가지고 있고 청와대에서 그런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이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보다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청와대의 판단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들 눈높이 얘기도 나오는데 이것도 문제 없다고 보시나요? 왜 문제가 없겠어요. 본인도 사과를 했고 또 국회에서의 관행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국회 관행은 용서받을 수 있는 관행인가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예. 국회 관행이었다고 한다면 이번 기회에 여야 모두 그 문제에 대해서 바꿔 나가기 위해서 제도 개선을 좀 고민해 볼 필요 있다고 보거든요. 네. 저야 국회의원 된 지 이제 2년 차밖에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국회에서 국민들 보시기에 문제가 될 만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서로 헐뜯는 데만 허령하지 말고, 네.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태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이번 일과 관련해서는 제가 봐도 잘 납득되지 않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그 문제를 다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드러나는 문제들 또 야당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들 저는 바꿔나가야 된다고 봐요. 네. 예. 네.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의 김기식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네. 야당이 주장하는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나 특검 실시 필요성은 어떻게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지나친 정치 공세죠. 지방선거 앞두고 뭔가 이렇게 공세에 고삐를 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심정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년 전에 야당이었을 때 혹시 이런 일이 있으면 역시 비슷한 태도를 취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해는 하겠으나,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 고발에 이어서 서울시장 후보들이 나와서 1인 시위하고 대통령 사과 요구하고 하는 거는 과유불급이에요. 좀 네. 지나친 면들이 있어서 야당한테 자제를 좀 촉구를 드리고요. 네. 아까 제가 관행 말씀드리다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어제 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김기식 원장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중에 또 자신의 문제를 사과해야 되는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 공항 의전실 이용하는데 가족하고 같이 이용하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신분증 제시도 없이 항공법 위반해가면서 그렇게 하시는 거, 그거 글쎄요, 그거 관행이었다고 얘기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니 사적인 여행을 가신 것 같은데 거기에 왜 공항 의전실을 또 이용하시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관행이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그런 관행은 스스로 없으세요. 그리고 자기에게 먼저 엄격하고 남한테 비판하실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같은 기준은 아니겠습니다만 대한민국 국회가,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에게 좀 이렇게 존중받으려면 스스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엄격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네. 기회에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져 온 잘못된 부분들 과감하게 드러내기 위한 제도적 문제에 집중하셔야지. 네. 제1야당의 원내대표까지 되시는 분이 본인은 관행 위에 발딛고 서 있으면서 그 정치 공세로만 이 문제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야당이 김기식 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배경에 해외 출장 말고도 다른 의도도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정치적으로 이번 지방선거를 이용하려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개혁 그리고 금융관료개혁이라고 하는 시대적 과제에 저항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도 아마 이 어떤 김기식 원장에 대한 봉쇄에 그런 의도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예. 그것을 좀 갈라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20대 국회 들어와서는 국회의원들의 이런 외유성 출장 좀 많이 없어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19대 때 국회의원이 아니었으니까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옛날이 좋았지라고 하는 농담 같은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시는 걸 보면 네. 국회도 국민들 어떤 눈높이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예. 스스로들도 되게 엄격해요.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게 됐을 때 오해할 만한 행보라든지 일정 이런 것들은 스스로 다 제하고 있고 예. 다녀와서 보고서 만드는 일도 개인적으로도 혹은 그 국회 차원에서도 매우 신중하게들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바른미래당에서는 김기식 원장이 참여연대에 있을 때 포스코 지원으로 미국 연수를 다녀왔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김 원장이 부인했습니다만 이 사안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요, 방송을 통해서 전여옥 전 한나라당 의원께서 예. 그 이른바 동행했던 그 인턴 비서 네. 가 비즈니스석을 이용했다더라. 예, 얘기하셨죠. 이것도 공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관계를 보니까 이코노미를 이용해서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마구잡이로 정치 공세를 해나가는 거 누구한테도 도움되지 않고요.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에게조차 신뢰의 문제라든지 사법적인 문제까지 제기될 수 있으니까 예. 신중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의혹 제기가 그 정치계에서는 그 전가의 보도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좀 적당히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다른 소리 듣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김기식 원장의 거취 공방이 뜨겁습니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문 대통령에게 김 원장의 해임 또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는데 안 후보의 주장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과요불급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새기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안철수 후보 역시 이른바 우리 사회 주류 기득권 세력에서 그 마른 자리만 밟아오신 분 중에 한 분이세요. 또 포스코 사회이사 시절에 논란도 많이 있고 이런 분 아닙니까? 네. 아무리 이제 선거가 급하고 아무리 2등 싸움이 치열하다 하더라도 이거는 어쨌든 금융권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문제이고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예.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신 분이 서울시에 널려있는 수많은 얘기들 다 제쳐두시고 굳이 이런 문제에 대통령 허리띠부터 붙잡고 보는 발목부터 붙잡고 보는 이런 태도가 정쟁하려고 서울시장 나가신 건 아니실 거 아니에요. 네. 서울시장 당선되시면 이제 국무회의도 참석하시고 그러셔야 될지도 모르는데, 예. 거기 참석해서 그냥 시시콜콜 대통령한테 이거 사과해라, 저거 사과해라, 그러실 거면,
국가 운영 전체에도 도움 안 되는 일일 텐데 왜 저러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안철수 후보가 2등 싸움을 하고 있다고 보시는군요. 딱하죠, 뭐. 예. 그 야당이 김 원장의 해외 출장에 동행한 여성 인턴을 유독 강조하거나 또 출장을 고속 승진을 거론하고 있는데요. 이거 미투 운동과 연결시키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조금은 뭐 저급한 방식이에요. 아니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까놓고 그 국회의 거의 한 절반 혹은 30% 이상의 그 여성분들이 보좌진으로 활동을 하고 계세요. 네. 그럼 이제 그분들의 활동폭을 오히려 좁히는 일이 되거든요. 그리고 여성을 그 마치 이렇게 무슨 의원 혹은 뭐 리더의 보조 역할로만 지금 두는데 예. 국회 보좌진은 남성이건 여성이건 그 국회의원의 이제 보좌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굳이 여성 이렇게 이야기를 만일에 남성 비서로 나갔으면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생각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저는 뭐 또 다른 저급한 상상을 불러오기 위한 저급한 정치적인 그 수를 놓고 있는 것 같은데, 김기식 원장이 부적절한 어떤 뭐 그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은 해외 출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비판하고 제도를 개선하고 네. 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본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으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바꿔나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지. 이거를 또 뭐 무슨 뭐 미투 운동 쪽으로 연관지어 가려고 하는 거라든지 그러다가 그 여성 보좌진들에 대한 비하로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시도를 자꾸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네. 야당이 지금 김 원장을 비판하는 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예. 자꾸 이렇게 지나쳐서 가다 보면 오히려 그 문제 해결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 진흙탕 싸움만 가게 되니까 이전 투구 소리 듣기 전에 과유불급 그 단어로 잘 새기셔서 네. 적당히 하시고 제도 개선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화제를 바꿔서 삼성증권 사태도 짚어보겠습니다. 김기식 원장은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 문제라고 했는데 의원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물론이죠. 이게 그 타이핑 잘못한 직원의 문제인 것처럼만 얘기를 하는데요. 예.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지금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당의 공천관리위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1000여 명 가까운 사람들의 이 평가를 지금 다 하고 있어요. 네. 하다 보니까 가령 정체성에서 뭐 한 15점 100점 그리고 기여도에서 한 15점 100점 정도가 있다고 있습니다. 예. 제가 잘못 눌러서요. 18점을 눌렀어요. 예. 15점 몇 점에. 그랬더니 바로 시스템에서 뜹니다. 경고가. 예. 그 100점 이하로 점수를 주셔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정상이죠. 이게 정상입니다. 이렇게 작은 데에서도 이런 시스템, 점검 시스템을 두는 건 너무나 맞는데. 네. 보세요. 8,900여만 주가 삼성증권의 총 발행 주식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28억 주가 입고가 된 거예요. 네. 아니, 그러니까 발행 주식에 33배나 되는 주식이 입고되면 이거는 정상적인, 아주 기초적인 시스템만 있었어도, 이거 잘못 입고된 겁니다. 라고 이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이거 그냥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흘러나가버리고 이것을 가지고 매매를 하고 하는 과정 자체가 점검하고 확인하고 걸러지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하나도 안 돼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뭡니까 진짜 깜짝 놀랐네요. 저도. 그러니까 이게 회사 자체의 시스템이 아니라 이 제도상 규정으로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김기식 원장이 주재해서 16개 그 증권사들의 사장단이 모여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었던 것들을 좀 이렇게 다시 돌아보고 점검하고 책임을 정확하게 묻기 위한 어떤 그 자리가 있었던 걸로 알고요. 예. 그러면서 금감원의 전체 상황을 다시 금감원에서 확인하고 나면 제도적으로 이러이러한 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아마 들고 국회로 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이게 제가 좀 드린 말씀처럼 발행된 주식의 총 33배나 되는 그 어떤 주식이 또 이렇게 시중에 흘러나갔을 때 이거를 걸러내지 못하는 건 이건 사실상 코믹한 상황이잖아요. 예. 근데 상황은 코믹물인데 이 결과는 피해를 본 분들이 있습니다. 공포물이에요, 공포물. 예. 피해가 엄청 많고 벌써 그 삼성증권 쪽에
확인된 것만 430건 정도가 예. 피해가 지금 접수가 되어 있다고 하고 삼성증권 주식이 계속 떨어지면서 우리 국민들의 자산인 공적연금들 네. 피해도 계속 발생을 해서 그 일파만파의 상황이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한 민사상 책임, 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좀 물어야 되고 네. 제도 개선 부분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근데 이번 사태를 유령 주식 거래로 봐야 될지 공매도 사태로 봐야 될지 또 정부의 의견이 엇갈립니다. 김기식 원장은 공매도로 거론하는 건 문제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는 얘기고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실질적인 무차익 공매도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김기식 원장 말이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무차익 거래, 무차익 공매도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에서는 허용하고 있지 않는 방식이고요. 이게 공매도에 대한 이른바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분노, 예. 이런 그래도 피해봤던 그 경험 이런 것들이 커서 공매도를 이번 기회에 폐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공매도 문제는 공매도 문제고요. 이번 사태로 인한 어떤 그 교훈을 얻고 제도 개선으로 가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만일에 공매도 문제로 이 문제를 덮어버리면 예.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있고요. 공매도 문제는 또 논쟁으로만 가거든요. 그러니까 공매도가 우리나라만 허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해외 선진 시장들도 다 공매도는 허용을 하고 있고, 네. 저는 물론 주식을 하나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정무위원회에 소속돼서 이런저런 공부를 하고 보니 이 공매도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긍정적인 역할, 제도적인 그 보완제로서의 역할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 어떤 무차익 공매도 방식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나마 조금 안정적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업틱 룰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예. 공매도를 통해서 공매도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더 막 하락하는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시세보다는 높은 가격으로 매도할 수 있도록만 만들어놓은 룰을 또 우리 시장은 도입을 해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예. 공매도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문제점, 그리고 공매도에서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 이거는 이거대로 하고,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사태가 가져온 문제에 대한 교훈은 따로 얻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공매도에 대해서는 저만 하더라도 어떤 보완을 위한 법 개정안을 내놨거든요. 예. 이게 정무위원회에서 자꾸 늦어져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공매도 문제도 지금 나와 있는 법 개정안을 좀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예. 국회에서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빨리 여쭤보겠습니다. 네. 회사의 매도 공지를 보고도 주식을 판 애널리스트들 윤리 의식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문제 많죠. 하지 말라는데 아마 이분들이 자기들이 베테랑들이니까요. 네. 아마 이 문제점을 알면서도 아이고야 이때는 이때다 하고 초단타 매매. 더 잘못된 거잖아요. 예, 그걸 해서 이익을 보고 이렇게 문제를 원상복귀 시켜놓으면 된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요. 그야말로 재물에 눈 멀어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거죠. 예. 이것에 대한 형사처벌 논의도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거는 쉽지 않더라도 민사상 책임만 하더라도 지금 당장 눈에 띄는 것만 해도 100억 정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거를 나눠서 내려면은 재물 때문에 이런 일을 하셨을 텐데 결국은 재물에 대한 피해가 엄청나실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끝으로 재벌 저격수라는 별명이 있으신데 요즘 재벌개혁 특강 많이 다니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점 제일 강조하고 계십니까? 국회에서 갇혀 있다 보면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으로서의 재벌개혁을 위한 역할, 또 이런 방송 공간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전파의 공유의 노력, 그리고 네. 대중들을 직접 만나면서 전달할 수 있는 1시간짜리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많거든요. 예. 특히나 지금 김기식 원장이 취임하면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었던 보호목 감독 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이제 규정만 바꾸면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수십 년째 유지되어 오면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6조 정도만 보유할 수 있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예. 이거를 시중 가격이 아니라 취득 가격 270만 원짜리로 5만 원짜리로 계산하게 만들어 줌으로써 예. 삼성생명이 26조나 그래서 20조를 더 초과해서 보유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알겠습니다. 이거를 김기식 원장도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도 예.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이런 문제를 좀 알리려고 다니고 있고 네. 김기식 원장이 이 보호목 감독 규정을 개정할까 봐 네. 아마 엄청난 저항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관료들과 또 삼성 그룹 쪽에서
충분히 있을 거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주 거세네요. 요즘 방송 인터뷰 그래서 더 많이 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같은데 거기에 왜 공항 의전실을 또 이용하시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관행이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그런 관행은 스스로 없으세요. 그리고 자기에게 먼저 엄격하고 남한테 비판하실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같은 기준은 아니겠습니다만 대한민국 국회가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에게 좀 이렇게 존중받으려면 스스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엄격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네. 기회에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져 온 잘못된 부분들 과감하게 드러내기 위한 제도적 문제에 집중하셔야지 네. 제1야당의 원내대표까지 되시는 분이 본인은 관행 위에 발딛고 서 있으면서 정치 공세로만 이 문제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야당이 김기식 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배경에 해외 출장 말고도 다른 의도도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정치적으로 이번 지방선거를 이용하려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개혁 그리고 금융관료개혁이라고 하는 시대적 과제에 저항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도 아마 김기식 원장에 대한 봉쇄에 그런 의도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좀 갈라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20대 국회 들어와서는 국회의원들의 이런 외유성 출장 좀 많이 없어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19대 때 국회의원이 아니었으니까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옛날이 좋았지라고 하는 농담 같은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시는 걸 보면 네. 국회도 네.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태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이번 일과 관련해서는 제가 봐도 잘 납득되지 않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그 문제를 다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드러나간 문제들 또 야당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들 좀 바꿔나가야 된다고 봐요. 네. 예. 네,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의 김기식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네. 야당이 주장하는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나 특검 실시 필요성은 어떻게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지나친 정치 공세죠. 지방선거 앞두고 뭔가 이렇게 공세에 고삐를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심정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년 전에 야당이었을 때 혹시 이런 일이 있으면 역시 비슷한 태도를 취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해는 하겠으나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 고발에 이어서 서울시장 후보들이 나와서 1인 시위하고 대통령 사과 요구하고 하는 거는 과유불급이에요. 좀 네. 지나친 면들이 있어서 야당한테 자제를 좀 촉구를 드리고요. 네. 아까 제가 관행 말씀드리다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어제 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김기식 원장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중에 또 자신의 문제를 사과해야 되는 일이 있었잖아요. 네. 공항 의전실 이용하는데 가족하고 같이 이용하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신분증 제시도 없이 항공법 위반해가면서 그렇게 하시는 거, 글쎄요, 그거 관행이었다고 얘기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니, 사적인 여행을 가신 것에 대한 시정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론스타 사태가 그렇고요. 네. 또 최근에 제가 제기해서 문제가 지적되고 있었던 이건희 삼성 회장의 차명 계좌 문제, 그에 대한 금융실명법 적용을 하지 않았던 관료들이 여전히 지금도 그 관료직에 앉아 있으니까, 네. 아마 개혁적인 인사가 들어가니까 여러 면에서 이 반발 조짐이 보이기는 하는데요. 이 논란이 그 반발 조짐과 개혁에 대한 저항과 이렇게 맞물려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갈라주는 노력도 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김 원장이 해임을 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청와대가 임명권을 가지고 있고 청와대에서 그런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이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보다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청와대의 판단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들 눈높이 얘기도 나오는데 이것도 문제 없다고 보시나요? 왜 문제가 없겠어요. 본인도 사과를 했고 또 국회에서의 관행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국회 관행은 용서받을 수 있는 관행인가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예. 국회 관행이었다고 한다면 이번 기회에 여야 모두 그 문제에 대해서
바꿔 나가기 위해서 제도 개선을 좀 고민해 볼 필요 있다고 보거든요. 네. 저야 뭐 국회의원 된 지 이제 2년 차밖에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국회에서 그 국민들 보시기에 문제가 될 만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서로 헐뜯는 데만 활용하지 말고 국민들 어떤 눈높이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예. 스스로들도 되게 엄격해요.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게 됐을 때 오해할 만한 행보라든지 일정 이런 것들은 스스로 다 제하고 있고, 예. 다녀와서 보고서 만드는 일도 개인적으로도 혹은 그 국회 차원에서도 매우 신중하게들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바른미래당에서는 김기식 원장이 참여연대에 있을 때 포스코 지원으로 미국 연수를 다녀왔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김 원장이 부인했습니다만 이 사안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관계를 뭐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요, 뭐 방송을 통해서 전역 전 한나라당 의원께서 예. 이른바 동행했던 인턴 비서 네. 가 비즈니스석을 이용했다더라. 예, 얘기하셨죠. 이렇게 또 공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관계를 보니까 이코노미를 이용해서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마구잡이로 정치 공세를 해나가는 거 누구한테도 도움되지 않고요.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에게조차 신뢰의 문제라든지 사법적인 문제까지 제기될 수 있으니까 예. 신중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뭐 의혹 제기가 정치계에서는 전가의 보도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좀 적당히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다른 소리 듣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김기식 원장의 거취 공방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거취 문제가 논란입니다.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 돈으로 다녀온 해외 출장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관행으로 봐야 될까요? 뇌물죄로 봐야 될까요? 국회 정무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견해 들어보겠습니다. 또 주식 배당 사고를 낸 삼성증권 문제도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네. 지금 뭐 외유성 출장이다, 땡처리 출장이다, 야당들 비판이 거셉니다. 이런 상황 어떻게 보세요? 본인이 관이라고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야당이 너무 지나치게 정치 공세로만 가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점은 개선을 하고 비판받아야 될 부분은 비판받아 마땅하겠습니다만, 네. 지금 이게 서울시장 후보들이 나서서 1인 시위하고 대통령 사과 요구하고 하면서 그렇습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가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야당이야 지금 거의 꽃놀이패 줬다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 같은데, 네. 금융개혁이라고 한 부분을 좀 일단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야당이 집권했을 때든 혹은 저희가 집권을 했을 때든 이른바 모피아라고 하는 금융 관료들이 계속해서 대한민국의 금융과 경제 분야에서 쌓아온 여러 적폐들이 많아요. 예. 그런데 인적 쇄신도 되지 않고 관행도 달라지지 않고 잘못됐던 부분에